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고부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갑과 회혼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장수한 노인을 예우하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지 가족 내부의 윤리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유교적 예와 효사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이념을 국정의 근간으로 삼은 만큼 노인을 예우하는 정신 역시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로연과 기로회입니다. 이 두 제도는 조선 왕조가 노인을 공경하고 사회적으로 예우하였던 대표적 의례이자 기관이었습니다. 양로연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연로한 신하와 백성들에게 베푼 잔치로 고령자에 대한 존경과 위문, 그리고 장수를 축하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시행된 이 잔치는 특히 설이나 정월 대보름과 같은 명절 무렵에 자주 열렸으며 국왕이 직접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왕비나 왕대비가 내명부 여인들과 함께 궁중에서 고령 여성들을 초청해 연회를 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로연은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유교적 효사상을 실천한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은 노인을 공경하는 유교 윤리를 천명하고 백성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또 연회 때는 의복, 음식, 술, 약재 등을 하사하기도 하여 실질적인 물질적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기로회는 조선시대 고위 관료 중 나이가 70세 이상인 문신들이 소속되어 활동한 조직으로 국가 차원의 원로 예우와 정치 참여의 상징이었습니다. 1414년에 창설된 이래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국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시문을 짓거나 노인의 생활과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로회 소속 인물에게는 별도의 의례복, 전용 기로당, 기로회 회원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인 기로첩 등이 마련되었고 사망 시 국가에서 예우와 제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로회는 단지 친목단체가 아니라 조선사회에서 노인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제도화한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노인의 연령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를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전통 의례는 노년의 삶이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존중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갑과 회혼예는 한국인의 생애 주기 중 노년기에 접어든 어른을 위한 대표적인 일생 의례였습니다. 이 두 의례는 단순한 생일이나 기념일을 넘어서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부모 세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효심을 표현하고 장수한 노인을 공동체가 함께 예우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시작인 회갑은 만 60세가 되는 해, 즉 60갑자의 순환이 한 바퀴 돌아 태어난 해의 간지가 돌아오는 해를 기념하는 의례입니다. 환갑, 화갑, 활력, 주갑 등의 명칭으로 불렸으며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 문헌에 환갑이 액년이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조선시대에 들어 정례화되고 민간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회갑은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라 개인의 삶이 청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전환됨을 가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의례였습니다. 회갑을 맞은 인물을 갑주라고 부르며 자녀들은 큰 상을 차리고 헌수례를 행하며 장수와 복을 기원하였습니다. 상에는 목숨 숫자를 장식하고
고임 음식은 홀수계로 높게 쌓았으며 고임의 높이는 자녀들의 효심을 상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차림과 의례가 간소화되어 가족 식사 자리나 여행, 기념 영상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과 삶을 축하하고 가족이 함께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통의 정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천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예는 혼인 60주년을 맞이한 부부에게 자녀들이 마련하는 의례로 전통적으로는 회갑, 회방과 함께 3대 수연으로 여겨졌습니다. 회호는 결혼했던 해에 간지가 돌아온 해라는 의미로 해로한 부부의 삶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회혼례의 절차는 전통 혼례식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부부는 전통 예복을 갖추어 입고 초례상 앞에서 교배례, 근배례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자녀들은 술잔을 올리며 헌수례를 행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처럼 장난을 치며 부모를 즐겁게 하는 순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연애에서는 축사, 노래, 춤, 기념 선물 등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회혼예는 단지 부부의 기념일이 아니라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양육하며 일생을 함께 해온 부부의 공동 성취를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자녀의 효심 표현이자 가족의 지속성과 화목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작동합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는 회혼예가 특정 계층에 한정된 의례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보통 사람들이 실천한 일생의례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명주 주문집읍에서는 1978년 마당에 차례를 치고 회혼예를 거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새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쳤고 병풍 앞 노부부께 차례로 헌수하며 축하를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노부부가 홀예복을 입고 초례를 행하고 사위가 함을 지고 들어오는 등 초혼예를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대례상에는 북어, 곡식, 대추 등을 풍성히 차리고 연회와 헌수례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화천 상서면 구운이에서는 회혼예 후 노부부가 가마를 타고 읍내를 한 바퀴 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회혼을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예우하는 독특한 지역 사례입니다. 현대 도시 사례로는 2006년 거제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인꼬부부 회혼예, 2013년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멸상 합동회혼예,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각종 지회별 회혼예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회혼예가 특정한 전통 의례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실천되며 전승된 민속문화임을 보여줍니다. 회갑과 회혼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을 공동체가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개인이 일정한 나이나 혼인 연차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고 자녀와 공동체의 축하와 인정을 통해 그 삶을 사회적으로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회갑을 통해 개인은 노인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으며 회혼예를 통해 부부는 회로한 삶의 상징으로 예우받습니다. 이 두 의례는 효사상과 가족 유대, 장수에 대한 축복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이며 지역 공동체의 통합과 전통 계승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들 의례는 간소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고 있지만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기념하려는 문화적 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회갑과 회원예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전통이자 노년기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중년과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의 세대 격차, 고부 갈등, 회갑과 회원예, 고령 인구에 대한 가족 돌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이제 한국인의 생애와 가족 강좌는 8주차 강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출생, 성년식, 혼인과 같은 일생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생애와 가족 문화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인의 생애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의에서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전통적인 일생의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근대적 변화 양상과 그 사회적 맥락까지 다룬 다양한 사례를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한국인의 생애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인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삶을 존중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배움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전문가 인터뷰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문연아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 고령 인구에 대한 가족 돌봄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